펜 있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어디 하냐면 이게 이 지금 교재로는 25페이지인데요. 교재가 조금 번호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사 해주신 선생님이 PT 필기하라고 25페이지 예, 25페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종이본만론은 7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고순하게나. 본바주의질라나 가사 지라마리로 혼자단 말에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어제 뭐 했냐면 경양부의 진제와 속제, 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경양부의 입장에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듯이 항아리가 뭐죠? 진제인가요? 속제인가요? 속제. 진제. 지라마리로나. 잠깐만요. 경양부의 철학에서 항아리는 진제인가요? 속제인가요? 했을 때 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아, 경양부에서. 경양부에서 도데발라 말에 지라마리 당보 갱 도데발라 네, 지다말라 알라에라다 된댔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다시 하십니다. 설일체유부에서 항아리는 속제인가요? 진제인가요? 속제. 속제. 꾸준된 바. 아. 더더블로라 가르쳐. 경양부에서는 이 항아리가 진제. 예, 다들 가르쳐니 차오당데다. 왜 그런가요? 지라마리로라 공부했단 바. 본바 더더블로라 듣는단 바 차야 돼. 딱 가르쳐니 연구를 자, 그러면 설일체유부에서는 어째서 항아리를 속제라고 보고 경양부에서는 이것을 진제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뜻이 안에서 무당으로. 왜 항아리가 경양부에서는 변하기 때문에 유의법이라서 진제고 그 다음에 설일체 요구에서는 이해가 분쇄되어서도 그 항아리라는 모양 자체가 변경이 되면 다른 걸로 부셔진 가루가 항아리라는 어떤 이름 지어진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일체유부에서 진제와 속제를 얘기할 때 설일체유부에서 진제의 정의와 그 다음에 경양부에서 얘기하는 이제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설일체유부 진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제라고 하는 것은 진제가를 뭐라고 했어요? 진제라는 것의 대략적인 의미는 뭐예요? 자전거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 그거는 진제는 뭐냐면 진짜인 거. 그 다음에 속제는 뭐냐면 아니, 그 가짜인 거. 쉽게 그렇게 이해하자 그랬잖아요. 진짜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의 내용, 진짜라고 할 만한 것은 그것을 진제라고 이름하고 진짜라고 할 수 없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속죄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서울체육부는 이것이 진짜이다 아니다를 판가름 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체육부에서는 체닐라 써면 딴 거고. 그럼 딱 소어디다 친이가 친이대 가르쳐야 친이대. 그래서 서울체육부의 체니 친이에서 못 당하라. 정의가 진제를 뭐로 했어요? 어떤 것을 배나 예를 들면 군접된 바. 속죄라고 하면 덤덤바. 진제 이렇게 했을 때 명래. 속죄와 진제는 뭐 하나의 뭐라 그래 단어이잖아요. 명칭이잖아. 딱 친이라나 그런 게 되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 체니라고 하는 게 티베트에서는 경전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학인들이 강원에서 경전을 볼 때 체니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니가 이제 한자로는 뭐예요? 성상. 그것의 의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 것이 체니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정이라고 번역하는데 기존의 한역에서는 성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서울체육부에서 진제와 속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제가 그 친이대 선거 마다나 친이 가인바데 최간다 가인 되게 친이대 망했나? 다 지나가는 안에 본바데 군주다 말해야 된다 말해라나. 군주다 타냐로. 친이를 선거 마다나 뒤로 렌저 두고 말. 다 지나가는 군주다 말서는 된다 간지를 군주다 말하겠다. 대다더라. 대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등기 개인기 디와 꾸림바 한다 분바디 로아 아니 꼰접된 바 갈로 그래 도대 제나말로라 꼰접된 바 이발라 도대발라 롤라 아니 된담된 바 차액이 금생 가래래 띠숭인가 이게 뭐로 나누는가? 한량 비량 지금 딱 도대별로라 던담 덴바라나 덴담버 덴체 누바세기 랑기 주다 견을 때는 좀 쳐들라 던담 덴바세 버다 알레 시디 치니 꼭 자라들이 시에 먹어야지 주다 견을 때는 좀 쳐들라 던담 덴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가 복습인데요. 경양부는 뭐였어요?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한 대로 진실이면 그 대상이 뭐예요? 진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항아리를 인식한 안식이 있으면 항아리를 인식한 안식이 항아리를 인식한 대로 항아리가 진실이면 그 항아리라는 대상은 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유의법은 진제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양부에서. 예. 다 군수 덴바라데 주다 견을 때는 정말 많이 봐 남도게 딱좀더 여비치. 그래서 그리고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대상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는 분별로서만 존재하는 거. 바깥에 뭔가 가리킬 수 없는 거. 분별로서만 존재하는 그게 뭐라고요? 속죄이다라고 경양부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 뭘 갖고 계속 논의했었죠? 하나. 일. 하나. 연이열에. 1이라는 게 있잖아요. 1이라는 게 하나라는 것이 있냐 없냐 어제 막 했을 때 여러분 다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연이열에 딱 주다 견을 때는 중앙이나 딱 연행이 교가를 렌지진에 가서 생활을 나요 말아. 제가 연이열에 여당도 주다 견을 때는 중단 레면도 딱 남도게 따선도 여당.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게 하나라는 게 있긴 있는데 예,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라는 게 1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니라 그죠? 분별로 그것을 1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뿐이기 때문에 1이라는 그런 것은 그냥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로 영역으로 둔다? 속죄 무위법의 영역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식으로 넘어갈 때 이 차이를 또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주단견들 먼저 계속 시도가 많아. 토할 좀 마음, 난이 좀 시도도. 설제유부는 뭐예요? 인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설제유부는 뭐냐면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을 망치러 와서 부수면
이 컵이라는 거 인식한 그 인식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대상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뭐였죠? 속죄. 사라지지 않고 그 형태나 어떤 대상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고, 그러니까 부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분할할 수도 없고, 설사 그런 것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을 진죄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죠? 진죄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어요? 설일체 유부에서 헬로 진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Bạn nghe có sự điều của là sẽ đam mê luôn là 된담 대배 애니 천시디 가리레스 허공. 그러니까 그 물질이 허공말 구조적으로 그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흔히 대승에서 그 뭉뚱그려서 그걸 공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게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요? 예. 그런 내 인식은 남아있다.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이제 그 설일체 유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염주가 있잖아요, 선생님. 염주가 있으면 염주가 실에 끼어져 있는 염주를 보면 우리가 그 염주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염주다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염주 줄을 끊어버리면 염주알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염주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대상을 속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설일체유부에서는. 설일체유부에서 속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예, 가란 얘기. 예, 거짓이라고 생각해서 그 속죄라고 하는데, 설일체유부에서 그러면 뭐가 진짜냐라고 했을 때 극미라는 게 있습니다. 극미. 더 이상 방분할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계에 있어서는 그때 기억나세요? 무찰나분, 찰나로 더 이상 쪼개줄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시계 흐름이 있어요. 그거는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죄. 예, 그런 거와 그 다음에 미립자, 극미를 진죄로 보는 거예요. 설일체유부는. 그 외부의 이런 물질 이런 컵은 속죄 있지만 컵에서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인 미립자, 극미는 진죄라고 보는 거예요. 설일체유부에서. 그래서 설일체유부 진짜라고 할 만한 것,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것, 진죄, 속죄를 나눌 때 그 속죄의 범위와 진죄의 범위 개념을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을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 극미 아시겠죠? 무방분의 미립자. 극미가 진죄이다. 예, 그러 주체 참호대 참회 주체 참회. 무방분의 극미가 둘기 타도가 돼. 예, 자체의 명예 타도가 돼. 예, 첫 소인데 질문을 많이 궁금해서 미안한데. 예. 그러면 그 극미립자 최소 극미립자 몇 천만 수억만 분의 1로 쪼개버리는 어떤 물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극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우리 더 비슷한 말이 미진이란 말 있잖아요. 먼지 진짜를 써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공예에 있어서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요, 선생님. 설일체 유부가 있고 경양부가 있고 유식이 있고 중간이 있고 중간 안에서 자립논증과 기루논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상위 견해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단계를 밟아서 설일체 유부에서는 속죄와 진죄를 이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나가야지만 거기서 더 깊이 나가는 거죠. 정말 극미라는 게 방부를 못하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막 혼용해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설일체 유부는 설일체 유부 나름의 또 근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런 쟁점을 그 이후에 정말 그것을 이제 방불할 수 없는 것인가 과연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하게 되는 뭐 유식이라든지 중간에서는 또 그런 무방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무방분이라는 것을 쪼갤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극미도 어쨌든 그러니까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이 있으면 쪼갤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상위에 가면 이게 다 논파됩니다. 근데 어쨌든 설체부에서는 최소 단위의 밀입자가 있다라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밀입자가 있다. 이것이 외부의 물질의 어떤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양부에서는 뭐예요? 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바가 항아리가 진재. 왜? 그것을 인식한 대로 그대로 항아리가 있으니까 진실이니까. 그래서 진재입니다. 다 된담된 바래 스루가. 저는 그 체니 그러니까 그것의 정의를 기억해야지만 이것이 속죄이다, 진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단 예발도 니에고구라 체니 니에니아디 결정으로. 그래서 가발레이래. 로아. 똥이 군소템바 등등 정말 당연히 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공성이라고 하면 공성이 의미하는 공성이라는 것이 단어잖아요. 하나의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 개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체니예요. 근데 이것이 다 내려져 있다라는 거죠. 티베트에서는, 네, 나란다에서는. 제가 그 대한디 마시나, 디 미셸의 말에 저어져 땅 있는 미셸라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셸라는 지금 그런 어떤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스님이 지금 이 안경집을 들고 질문하시죠. 이것이 안경입니까? 근데 안경이라는 것은 뭐죠? 말이고 단어이죠. 미셸게 돈다데 마시나, 미셸에서 진인데 마시나, 다데 미셸의 말을 nen자 또 말아. 그러니까 믹시의 안경이라는 의미, 체니를 모르면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경입니까? 할 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체니라 먼저 나오신 체시 예와서 뒤숨 빼게 좀 쓰기를. 그래서 이제 불교 이제 인명학에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니라 그래서 정의, 그것의 의미, 성상, 그 다음에 천시, 그에 해당되는 예, 사례, 그 다음에 그것의 종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도 보면 체니가 뭐냐, 그것의 의미가 뭐냐 가장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에 해당하는 거, 사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의 종류. 마시네. 따뜻히 전화를 오래다 생각나니.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게 될 구사론에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저는 속선을 가르치는 풍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온이 뭔가, 그러면 세곤이 뭔가, 세곤에 대한 의미,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우리 불교를 오랫동안 접하는 우리들은 오온이 있다라고 하지만 세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거나 수온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거나 뭐 상, 행원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데 잘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의미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러면 세곤에는 어떤 세곤에 해당되는 게 뭔가, 그리고 세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걸 다 구사론에서 하게 될 겁니다. 펜은 먼저 남주들 가도다 예비스나 숲 레슨 정기도 정리되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독이라고 그러면 색깔이라는 뜻이거든요. 빛깔. 그 다음에 입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색깔이 색의 범위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스그레 말했어. 색을 말해. 색입니까? 세상 그 숲색이 진인데 맛이 나? 따지는 게 더 말해. 그러니까 색이라는 인식일 뿐이지 색은 아니죠. 색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분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님께서 이게 분분한 것이 뭐냐면 색이라고 하면 색의 의미,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을 분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각자의 대답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죠. 사연이지. 엄마. 엄마 집에 말하려면 좀 말해서 타지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는 물입니까? 라고 물으면 얼른 대답해요. 우유는 우유지 물이 아니지. 왜냐하면 우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그래서 죽이지 마시나. 내가 думаю.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모른다면 우유를 뭐 의미를 모른다면 이제 대답할 수 없듯이 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구사론에서 다 배워요. 구사론에서 다 배우니까 뭐 온 가운데 세곤 뭐 그다음에 세계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어제 말했잖아요. 12처가 있고 12처 안에서도 또 세분화된 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사론에서 다 배우니까 구사론 우리 아직 많이 안 나갔어요, 스님. 다음 주부터 이제 구사론 본문에 들어가니까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말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학문이에요. 네. 학문입니다. 네. 중요한 거고 유식 개성에도 특히 불산 유식 중간에 빼놓고 갈 수는 한 걸음도 못 가서 한국에서 나란다 전통의 구사론을 이렇게 자세하게 수업하는 거는 우리가 최초입니다. 선생님. 저도 배워서 한국 사람들 최초 좋아하니까. 저도 배워서 저희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되게 친이들 마시나 최대한 되게 일로도 시도 말, 당연히 시도 말. 내가 되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러한 것의 내용들을 모르면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의 다 개념들이잖아요. 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면 공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뭔데 신경 말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실상. 뭔데 마시나 가려요. 다 좋아. 실상을 모르는 거죠. 실상을 모르면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뭔데 정말 지신데 마시네 안 출고 안 주셔. 결국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실상에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잘못과 오류와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알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안 주셔나 가려서 안 좋아지려요. 그래서 실상을 몰라서 이러한 저러한 잘못과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어떠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무슨 강해요. 강해. 결국에는 그 문제와 그 실상을 모르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잘못과 문제점을 고스란히 나에게 어려움으로, 불행으로, 고통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무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행이지. 그래서 내 수치만 지신 마시봐. 말이 벗어나 들어. 그래서 이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 불교에서 많이 표현하는 거 여실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뭐라고요? 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명이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고통의 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상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지금 아침에 와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되고. 배경직 세계나 지상 미답바라나 개점도. 딱 지나마와 이제 일단 무슨 두시간 전에 미답았습니다. 참아 캘는 거. 딱 미답을 캘는 게 어디 지나면 미답았으나 간질라 미답이 지니까 깨지만 내대 캘는 거. 딱 끼치기 직당적으로. 지나마와 있는 가라래. 깨바 내바 가와 집어서 시. 시디 차상 레레 조데 아니 신이 깨지마서 들려자도 깨빈 나갈 깨지마라 왜 말다 깨바 내바 집바 가와선 가와 집바선 디시여라 디시디 차상 레레 조데 아니 신이 미다바서 깨지디 셰고라 미다바 조단 베드 미다바 친이 뇌 조단 베드 미다바 예. 도대체 인지답니다. 한두선 기니바는 미대바 기지마세요. 어떤 미다바 조단 그런 배 당연히 찍버려야 미다비 된 조단 배 로가도 그래. 예, 그 이제 그 보통 지난번에 미딱바 티벳말 미딱바가 이제 그 우리로 얘기하면 무상
무상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무상함이 이제 서울체육부에서 얘기하는 무상함과 예, 도대바에서 경양부에서 얘기하는 무상함이 틀려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찰나에 생멸한다라는 찰나 생명을 무상함으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데 그 찰나 생멸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서울체육부는 뭐냐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멸하고 멸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생주멸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생주멸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약간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어쨌든 네 가지의 찰나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한 찰나로 보는 거예요. 서울체육부는 이제 그렇고 그냥 도대바는 뭐냐면 그것이 발생하는 순간 두 번째 찰나에 그것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찰나 생멸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간극이 더 좁아진 거죠. 이제 경양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밑딱바라고 해서 무상이라고 해도 그 무상에 대한 의미가 서울체육부와 경양부가 다 달라집니다. 예. 그렇고. 여기서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경양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죠? 진제와 속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 이 두 가지의 예, 이제에 대한 내용들이 서울체육부와 경양부의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울체육부와 경양부와 공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다시 언급하지 않았고요. 되게 송사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경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경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유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경은 뭐예요? 유경은 거의 뭐죠? 식에 대한 얘기죠. 경은 경계 대상에 대한 얘기고 유경은 식에 대한 심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참말라 참인지 셔가 니셔네 참말라 무슨 참말당 제가 참아 니디 찍장서 참말도 맞죠 찍어제.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프라마나라고 그래가지고 체마 아시죠? 체마 양식이라고 그러죠? 프라마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프라마나가 뭐가 있었어요? 혈량과 비량이 있었죠? 예, 혈량과 비량에 대한 내용들은 서울체육부와 경양부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딱 무슨 세만들라 민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놀라 무슨 세만 숨어더라 이렇게 된 거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혈량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서울체육부는 혈량이 뭐가 있었어요? 근혈량, 의혈량, 유아혈량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었고 그거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경양부에서는 혈량을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정분이에요. 자정분을 또 혈량으로 봐요. 자정분은 뭐였어요? 식 그 자체가 식 본인을 인지하는 인지함으로써 이름 붙인다 그랬잖아요. 예, 그 자정분 그것이 또 혈량.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 이 자정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텐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정분 랑릭이라는 거, 자정분이라는 것은 이제 선뜻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러면 자정분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자정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철학에서 아까 자정분을 상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정분을 상정하지 않으면 교학적인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자정분을
상정을 해야 되고요. 왜 기억나시죠? 네 가지니 매 기억 안 나면 안 된다. 대랑이 맵이 좀 생각하지 뭐 저거 나서고 따싸고 참는 그래서 이제 구사론이 아니라 입중론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성분이라는 건 따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는 이유를 또 논리적인 이유와 어떤 논거와 증거들을 얘기하면서 입중론에서 자성분이 없는 이유를 나중에 이후에 상위견해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양부에서부터 뭐 하죠? 경양부에서부터 어떤 대상이 있고 없고의 존재의 유무를 따질 때 식과 관련성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경양부에서부터. 서울체육부는 식과 관련성을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외부의 실체, 뭐죠? 극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 제가 찍고 지장을 제가 지어요 말해. 제가 사마디. 근데 센시 되는 놈이 제가 가서 들어서라. 다들 저시장 먹어채. 그리고 비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체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숨 체마 혈량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 둘 셋 넷 근혈량, 의혈량, 자정분, 유가혈량 그래서 네 종류. 그러니까 지난 서류체유와 달리 중간에 3번에 보시면 랑릭이라고 자정분이 하나 첨가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제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비량입니다. 비량에 관련해서는 서류체유부에서 비량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체인들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각주의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각주거든요. 각주를 한번 살펴보시죠. 단다 도대별로 가장 대명 걸 뜻이 잡대야지. 리비지랑이 도대별로 시행이 시행을 했어. 맞아. 룽기지랑이 쓰는 루기 되니 남자들다 드라마도 찍어지잖아. 단다 되니 남자 메달레에 리비지랑이 도대별 계좌래. 자, 여기 보시면 덴니기, 체니니 그랬어요. 이제의 정의는 뭐라고 쓰이냐면 릭베 재단기 도대바. 릭베 재단기 도대바는 뭐였어요? 수이행 경량부. 경량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치를 따르는 경량부를 수이행 경량부라고 그랬고 그냥 경에 그러니까 이치적인 논리적인 어떤 것을 따르지 않고 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을 이제 따르는 것을 수교행 경량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릭베 젠단기 도대베 왕두 제반 일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수이행 그러니까 이치를 따르는 경량부의 입장에서 이제를 여기서 설명했다. 그리고 룽기 제단기 도대바라고 하는 것은 수교행 경량부에서 이제는 서류체육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세면질로 사마 많이 받을라. 자,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이제 나는 대좀 가는 더 수행에 의한 경량분이 서류체 요구와 동일하다. 수교행 수교행. 교가 가르치. 그 부처님의 경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가지 혈량 중에 근혈량, 의혈량, 자정분, 유가혈량. 자,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체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민은 뭐죠? 비량식이 아닌 거, 브라마나가 아닌 거. 그러니까 한자로는 그냥 량자만 써요. 브라마나, 체마를. 그러니까 이 미칠 노릇이라는 거죠. 혈양. 근데 티베트에서는 체마라고 하면 그게 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바른 인식이라는 의미로 딱 들려요. 근데 한국어는 말이 없고 그러니까 중국어의 용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량이라고 그냥 번역해요. 량입니다 하면 참 말 단어가 그래서 제가 양식이라고 붙였죠. 예, 그래서 체민이라고 그러면 양식이 아닌 거. 근데 제가 브라마나라고 하면서 바른 인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민이라고 해서 바른 인식이 아닌 것 그러면 뭐예요? 바르지 못한 인식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 체민이라는 브라마나는 뭐였어요? 처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한 것이거든요. 처음.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스님 설명하신 것처럼 고향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고
하는 거 이거는 체민이에요. 체민. 브라마나가 아닌 거. 왜냐하면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바르지 못한 인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마를 브라마나를 바른 인식이라고 번역한 게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세요. 이 안경집을 여러분들이 5초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본다면 첫 1분에 이 안경집을 딱 처음 봤을 때 1분은 어떤 인식이 되냐면 첫 1분은 이것이 브라마나예요. 체마. 량. 그러니까 2분, 3분, 4분, 5분째는 뭐냐면 체민이 되는 거예요. 째셰라고 하죠. 째셰를 제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이거 단어를 째셰를 뭐라고 째셰가 있었나? 못 들어가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째셰디 아니 규르도 얘기라. 가도 개주 갭시 84페이지 보십시오. 85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 둘째 량과 비량의 두 가지 심식이 있으며 량에는 혈량과 비량 두 가지가 있다. 예, 근혈량, 의혈량, 자정혈량, 유가혈량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넘어가고 비량, 량이 아닌 브라마나가 아닌 심식에는 재결식, 예, 재결식이네요. 찌시디, 예, 기억에 쓰는 시간은 자가 이게 기억의 인식, 예, 기억하는 기억이죠. 기억이고, 예,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면 무조건 두 번째, 세 번째 찰나, 네 번째 그 다음으로 계속 인식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5분 동안 안경집을 보고 있을 때 안경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맨 처음 인식은 브라마나라고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째셰가 된다는 거죠. 체민이고 째셰, 비량이고 째셰는 다시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결식이라고 이름을 했네요. 한자가 제가 가지고 온 한자는 아니고요. 이게 이거 닥쳐 뺐 놓다. 그래서 어쨌든 재결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째셰.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뭐죠? 사이. 이제디. 그래서 이제 사의는 기억하십니까? 이제라는 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처음에 왜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의심을 한다 그랬잖아요. 의심이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의심이 순서가 있어요. 의심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부정적 의심, 예, 부정적 의심 반신, 아닐 거야. 반신반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긍정이 한 80%, 90% 긍정의 사이, 90% 긍정이 거의 그 의미를 파악했는데 여전히 조금 미묘하게 남아있는 것을 사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의문이 완전히 해결될 때는 뭐예요? 그걸 완전을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비량이라고 이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량 전 단계를 사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 예, 이제.
럭시데 게 정말 잘 뛰는도 예. 그다음에 정말도 럭시데 뜻이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줘봐. 띠띠게 정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없는데 록시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록시에. 제가 단어를 써드릴게요. 록시인데,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에는 없고 여기 85페이지에 있는데 록이 뒤집어진 라는 뜻이고요. 전도 몽상할 때 이 록을 써요. 반야신경에. 그래서 이걸 전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직연할 때도 이 록을 써요. 록. 그 전도식입니다. 식. 띠 럭시를 로데 신이 뺏게 좀 그래라. 이제 전도식 록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르에서는 왜냐하면 말이 봐. 이제 무명이 전도식이거든요. 딸 럭시에서는 가르쳐라. 그러면 이제 전도식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전도식이냐고 하냐면, 딱 가서한테 세 번째 비비시대. 그 지난 시간에 황달 걸린 사람이 흰 벽을 보고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진비미시대. 안식 있잖아요. 안식이 노란색을 인지하는 안식이 뭐냐면 바로 전도식입니다. 그런 세볼 진기열에. 그런 노란색을 인지하는 안식, 그 안식은 뭐냐면 노란색을 인식하죠. 뭐에니슬라 실제로는 뭐예요? 카르보레. 흰색이죠. 제가 럭시 세대. 그러니까 뭐에니슬라 메바직. 전도되었다. 원래 있는 것에서 뒤집어졌다. 전도되었다. 전도된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도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나시 말이 봐. 간사리 당신 세대.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는 거, 이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집이나 악연이라는 것도 없는 것을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럭시 세대. 그러한 아가 아트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럭시 세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도식은 바로 무명입니다. 세상 띵은 디셔가 가르잖아. 탈바 리베 두거나. 간사 그래서 말이 봐디 럭시 마디 좀 세면 좀 맞나? 탈바 리베 두돼요 말.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탈을 이치적으로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해탈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려면 해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윤회의 근본 뿌리인 무명이 전도식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걸 증명해야지만 해탈이 이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세상 가장 유사해. 탈바 세대 중서 고절해. 보통 보시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인식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어요? 왜? 현량의 대상, 현전이 있고 비현전. 우리 직접 지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이 비현전, 그리고 그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소은의 극근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세상 예, 어쨌든 우리가 직접 지각으로 5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 현전이 있고 비현전, 그렇지 못한 대상, 비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해탈은 비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현전의 대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해탈을. 예. 세상은 그 리베토르마도 탈바이와 대상지가 손실 너무 좀 되게요 말. 그래서 이 그 해탈은 비현전의 대상이고 비량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지, 부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다 돼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최도. 잘 받아서 맞지 않는데. 그런